크랭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리그 오브 레전드 2군 감독 정명훈 감독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브 샌드박스 2군 롤 감독 맡고 있는 정명훈입니다. 정명훈 감독 요새 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회가 없긴 한데 이제 다음 시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창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팀적으로도 할 게 많아가지고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명훈 감독과의 인터뷰가 이제 정명훈 감독이 이제 프로게이머 뭐 그 전 시절부터 이제 쭉 한번 해볼 텐데 정명훈 감독과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하는 만큼 준비 되셨겠죠? 네. 얘기가 많이 길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1 얘기는 솔직히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프로게이머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좀 친구들이랑 스타를 하면서 제가 잘한다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중2 때 약간 이거 제대로 해보고 싶다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집에서 처음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네. 집에서도 이제 중3 동안 1년만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막바지쯤에 T1 연습생 선발전에 뽑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주시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e스포츠에 관한 밝은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부모님이 약간 말리셨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떤 거 같나요? e스포츠 네. 씬은 또 바뀌기도 했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또 세계적으로 말도 안 돼 인기 많은 게임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의식이 좀 바뀌었을까요? 네, 확실히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할 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부모님들도 많이들 밀어주시는 것 같고 그만큼 지원하는 선수들의 수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성공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는.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은 좋아졌지만 경쟁률은 비슷한 그만큼 쉽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그럼 그 쉽지 않은 프로게이머 생활에서 본인이 1타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명훈 감독? 아, 제가요? 인정하시죠 당연히? 네, 인정할게요. 네. 본인 커리어 한번 본인 힘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스타리그 우승 한 번 하고 준우승 4번 했고요. 프로리그를 우승 준우승 번갈아 가면서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나름 테란 안에서는 2번째 손가락 안에 들었던 것 같고 게이머 전체로도 6손가락 안에 들었던 것 같아서 이프라는 게 솔직히 스포츠에는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팬들끼리는 이프로 노는 게 재밌거든요. 만약 스타크래프트 네. 1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은 정명훈이 1타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았다라고 말하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도 자신감은 있으셨는지? 뭐 자신감이야 항상 있었고 그 정도 레벨 되면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린 그렇죠, 결말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우승 4번을 말씀해 주셨고 제 방송에서도 이제 자주 노출이 되는 이제 어윤수 선수 결국에는 어윤수 선수도 이제 극복을 했단 말이죠. 정명훈 감독도 준우승을 좀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운이 트여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우승과 준우승이 차일까요?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을 우승으로 시작하면은 우승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윤수도 그렇고 준우승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준우승과 우승의 좀 차이를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크고 그래서 항상 보면 준우승하는 선수들이 우승할 때는 반대로 준우승을 많이 했던 선수를 만나서 우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없진 않다. 정명훈 감독은 저희랑 다르게 저희는 의지로 군대 갔다 오고 저희 의지로 스타투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정명훈 감독은 자연스럽게 그때 스타원 하던 사람들이 팀에서 다 시켜서 스타투를 했어야 됐어요. 반감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재훈이 형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격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서 시키면 그냥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팀에서 다 같이 시키니까 해봤는데 또 스타투 재밌는 거예요. 배워가는 맛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초반에 나름 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거부감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준우승을 하고 나니까 스타투가 또 하고 싶기도 해가지고 저는 불만 없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스타투로서는 아쉽게도 큰대 준우승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쵸. 예. 그래도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블리즈컨 16강에는 진출했었었는데 스타2의 커리어가 높긴 하지만 1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까? 지금도 뭐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더 해봤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되게 아쉽긴 한데요. 한편으론 제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할 때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후회는 안 남는 것 같아요. 전역하고도 스타투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다 쏟아부은 것 같고 성적은 뭐 나름 애매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네. 한 번씩 뭐 고석현 선수와의 그 블리즈컨 막차 5판 3선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윤수와의 그 세종과학기지라든지 그런 영상을 좀 챙겨 보시나요? 벤시 만화 없습니다. 벤시 벤시 14 14 12 11 10 9 8 다른 건 안 보는데 윤수랑 한 거는 되게
저는 진짜 역사에 남아야 되는 역사에 남을 역사죠, 경기를 역사.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한 번씩 보는 편이고 많은 분들이 잊지 않아줬으면 하는 경기 중에 하나긴 해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도 이제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군대 전역하고 스타투를 좀 하시다가 롤 팀으로 넘어갔어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좀 넘어간 과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중국에 팀리그를 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한창 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샌드박스 쪽에서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데 알려줘도 되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 하고 이제 대회를 끝내고 한국을 왔죠.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트위치 방송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뭔가 방송 쪽으로 밀어주시려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코치들을 새로 다 구하고 있는데 한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다가 저도 그 당시가 이제 스타투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때 합류를 하게 됐죠. 그때 뭐 저한테 전화도 주셨고 당연히 문성훈 코치한테도 전화를 해서 또 물어봤을 테고 막 주변에 다 조언도 구하고 하셨을 텐데 1대1 게임 상위권을 찍어 보다가 갑자기 팀 게임 코치를 딱 제의를 받았는데도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팀에서 좀 저를 많이 믿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롤에서 보여준 건 없는데 뭔가 저를 좀 신뢰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장기적으로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언젠가는 약간 코치 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해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딪혀 보자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1년 차는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1년 차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즌 이 절반이 끝나는데 첫 번째 시즌은 좀 어떻게 성적이 났을까요? 첫 번째 시즌은 이번에 저희가 8등으로 좀 안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 좀 새로 바뀐 선수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좀 적응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서머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서머는 더 잘해서 최소 프로 비상 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명훈 감독이 1군 쪽도 잠깐 갔다가 오지 않았나요? 네, 이번에 1군 쪽에 코로나가 전체가 걸리는 바람에 제가 2군 선수들이랑 같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죠. 1군 무대를 처음으로 좀 밟아보셨는데 어땠나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더 스케일이 크다고 느꼈고 저희 2군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거긴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좀 더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그 경기도 나름 잘 싸우다 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스타크래프트는 그래도 1대1 게임이다 보니까 그 선수 한 명만 멘탈을 관리하면 되고 한 선수만 딱 케어하면 되는데 롤 같은 경우는 한 선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케어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그쵸. 약간 다른 게 이제 그래도 다행히도 보통 한 명이 무너지면 그래도 또 나머지 한 명은 또 괜찮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일단 그건 괜찮은데 그런 건 있어요. 선수들 간에 살짝 인게임에서 뭔가 믿음이 깨진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게임 세트 도중에 일어나면 그건 좀 큰일이거든요. 그 짧은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선수들 간의 사이를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게임이 다음 세트에 진행이 되고 뭔가 그런 좀 다급함은 있는 것 같아요. 스타에 비해서. 선수들끼리의 그런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네. 비시즌 동안에 뭐 워크숍이라던가 팀워크 같은 활동을 비시즌에 좀 예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한 게 있을까요?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즌 초에 갔다 와서 워크샵까지는 생략했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애들이랑 같이 족구를 하고 방탈출 게임도 다 같이 하고 오, 방탈출 게임. 한번 풋살도 다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하고 나면 항상 같이 회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자리를 많이 가졌고 그래서 그 덕분에 선수들도 더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시즌 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팀워크를 맞추고 있다. 뭐 얘기를 또 이어나가자면은 크랭크, 스타투로도 그냥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냉정히 봤을 때. 근데 어떻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스타1 때부터 안 풀리던 친구들이 다방면으로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면 아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그렇게 성공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대충 옆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기에 그게 배 아프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존경해요. 저는 대단하다 느끼고 뭐 얼굴이 좀 빨개지는 그런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인터뷰가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정명 감독 그게 있어요. 예전부터 내가 인터뷰하면 좀 재미없어진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막 질문들에 그쵸. 대해서 MSG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 질문을 또 재밌게 해주시면 제가 재밌게 할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저희 아시죠? 저희 그 T1의 주장 고노역 선수. 네, 알죠, 고노역 알죠. 선수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델롬델 안델안. 네, 맞아요. 저는 어윤수를 믿어서 결국에는 이제 어윤수 데려와서 제가 같이 만든 팀에 우승을 시키긴 했거든요. 근데 어윤수가 우승하기 전까지는 정명훈도 어윤수가 우승을 계속 평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
생각에 윤수가 준우승을 많이 할 때도 준우승이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될 놈이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미 될 놈을 데려오신 거죠. 정명 감독도 아시다시피 같은 게임 몇 년 했는데 우승 못하면 보통 못하거든요. 정명 감독은 그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바뀔 수 없다 생각하는 편인데 오.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 그 현우가 결승한 걸 제가 봤거든요. 장현우, 그렇죠. 장현우 선수, 팀 네. MVP 장현우 선수. 네, 제가 그걸 보고 엄청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또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그리고 지금의 스투파는 너무 예측하기가 힘든 리그 같아서 기회는 있을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정도 생각이에요. 김동욱이 우승했잖아요, 작년에. 아, 그건 봤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런 것 때문에 더 약간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걸까요? 그게 약간 스투파의 미스테리인데 미스터리. 그러니까 도우기의 우승으로부터 이제 불가능은 없어진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한테. 아, 약간 마블 영화 같은 건가요? 그 기점으로 이제 시간선이 붕괴된 건가요? 네, 좀 시간선을 도우기가 붕괴해버려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렸다 생각하고 아,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 그거의 일례로 현우가 결승을 갔다 생각하고 전 이번에 다른 질문을 하자면은 될 선수들, 예를 들어서 네. 워크래프트 3에 이제 장재호 선수, 그리고 철권에는 또 무릎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2에는 스타2 오픈 시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조성주가 있어요. 게임을 10년 넘게 똑같이 계속 나이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선수들, 소위 말해 델로만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뭐가 다른 것 같나요? 아마 그들이 말로 설명 못하는 그들만의 무기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뭔가 그들만의 그 게임에 맞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돼서도 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피지컬 같은 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무기로 극복을 해가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뭐 스타2는 저한테 그렇게는 아니었던 거죠. 100% 맞는 게임은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스타크래프트 1이 계속 이어졌으면은 정명훈한테 100% 맞았기 때문에 30 넘고도 이렇게 무릎 선수, 장재호 선수처럼 이렇게 계속 1타 강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스타가 100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한테 스타가. 왜냐면 오. 저한테 스타가 100이었다면 저는 이미 우승을 몇 번 더 했을 거고 반박 못하는 원탑이 돼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숫자였겠지만 100은 아니었다 생각하고 딱 그만큼만 했겠죠. 저도 계속 했더라도. 아니, 본인에 대해서도 객관화가 항상 저렇게 잘 돼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독은. 예, 슬슬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때부터 솔직히 정명훈 감독 얘기는 아직도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지를 치지 않고 진짜 열심히 끝까지 끈기 있고의 경기하는 선수들의 장면이 나올 때마다 옛날에 정명훈이 저렇게 프로게이머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역전도 거두고 정말 프로 마인드가 좋았다, 이런 말들이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올 정도로 스타크래프트 1, 2 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롤의 감독님인데, 스타크래프트 2 팬분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샌드박스 롤팀 응원하는 분들, 리브 샌드박스 응원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길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되게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생일이나 뭐 좋은 날이 있으면 챙겨주시는 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저도 되게 스타1도 그렇고 스타2도 그렇고 애정이 많거든요.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준 재원 형한테도 고맙고, 제가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롤판에서 제가 맡은 2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정명훈 감독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명훈 감독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